반갑습니다. 성지준입니다. 9월 중순, 지금 이제 추석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날씨가 진짜 아직까지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석 동안에 이렇게나 열대야가 됐던 거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날씨도 날씨고 문제가 진짜 또 이렇게 정치권을 바라봐도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스트레스가 풀릴 만한 소식은 없고 스트레스를 겹겹이 쌓아가는 그런 지금 얘기들밖에 없는데, 그나마 지금 이제 우리가 목 놓고 10월 달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길고도 길었던 이재명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드디어 10월 달에 나오기 때문이죠. 충격적이게도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처음에 이제 언급이 되고, 그리고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벌써 한 까마득히 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드디어 10월 달이 되고 나서야 위증교사랑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열이면 열 전부 다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유죄는 일단 100% 맞을 것이다. 이제 관건은 실형이 선고가 될 거냐, 양형은 또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검찰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재판 동안에 녹취 파일을 더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자까지도 또 공개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위증교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문자가 오고 간지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김진성 씨한테 위증교사를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김진성 씨가 또 자기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재명은 자기가 몰랐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검찰이 짜깁기를 했다 이딴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개떡 같은 소리인 게 뭐냐?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김진성 씨가 그렇게 위증을 하고 난 뒤 정진상한테 김진성 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보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검찰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한번 봐야 되겠죠. 이번에 추가적으로 녹취 파일은 어떤 게 도대체 공개가 됐고, 그리고 또 검찰이 공개했다라고 하는 그 문자의 내용은 또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일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이번에 법원에서 썼죠. 근데 그 이유가 명백한 게,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을 때 그게 이제 기각이 됐죠. 유창훈이가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유창훈이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됐다라고 이미 그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창훈이가 보기에도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본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이번에 일단 검찰이 재판에서 틀었던 녹취 파일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 사칭을 이재명이 사주에 하라고 해서 했다. 모두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을 되살려서 해주면, 당시 KBS와 성남시가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정도로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이재명의 명확한 목소리가 재판장을 가득 메웠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위증교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재판에 나가가지고 1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위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서 얘기했다라 그래서 위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자기가 알고 있는 기억에 반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위증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기억하기로 분명히 그때 철수가 나한테 영희가 그 미친 인간이라고, 아니다 영희는 좀 듣는 분들이 영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철수가 이제 그 증언을 하러 가가지고 이재명이 미친 사람이다 라고 내가 어디서 들었었는데, 분명히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있어. 근데 이제 재판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이 미친 사람이라고 들은 기억이 없어요. 이래버리면 위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이재명이 미친 사람이다라고 들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증거를 통해 가지고 당신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위증했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지, 이재명이 미친 사람이다, 그게 객관적인 팩트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이재명이 미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라 그래서 위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뭐다? 위증이라고 하는 거. 아니 그리고 위증교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증언을 하는 사람의 기억에 반해서 기억에 맞지 않게끔 위증을 하도록 한다라는 게 위증교사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분명히 그 녹취 파일을 우리가 들어보더라도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재명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금 KBS 무슨 뭐 그거 됐거나 김명란 시장이 됐거나 그거와 연관이 돼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재명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재명이 하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가능하면은 뭐 교감이 있었다라고 말해주면 제일 좋다. 실제 비서였으니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김진성 씨가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재명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아예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이게 바로 뭔 거예요? 정확하게 법률적인 의미에서 위증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따로 이게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명백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또 녹취 파일에 이번에 4개 정도의 추가적인 녹취 파일을 검찰이 또 증거로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 4개 파일 같은 경우는 어디를 뭐 들어보든지 간에 KBS랑 성남시가 뭔가 이재명을 담그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식의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요구하는 증언을 갖다가 유도하는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김 전 시장은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KBS 측은 책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덮어 씌워라 뭐 이런 거 아니었냐 라는 식으로 김진성 씨한테 얘기를 하고요. 정치적으로는 나를 처벌해야죠. 처벌해야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KBS는 자기들 책임을 줄여야 하고 이재명이 사주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모두가 이해관계가 있던 겁니다.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을 되살려서 어쨌든 시장님 모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한테 얘기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법률적인 맥락 속에서 위증교사에 딱 들어맞는 얘기인 거예요. 기억에 반하게끔 어떤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김진성 씨가 또 녹취 파일에서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그러면 어떤 취지로 얘기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니 이재명이 뭐라고 해요? 아예 그냥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 기억을 되살려 보라. 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끝난 거죠. 게임이 끝났죠.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또 밝힌 내용이 뭐냐면은 아예 그냥 김진성 씨가 이재명의 통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진술서까지도 작성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추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월에 작성했던 진술서가 있는데 김진성 씨가 작성했던 이 진술서를 이재명의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보고했다라고 검찰이 이번에 법원에서 밝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2018년도 당시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던 게 바로 누구냐? 그 보고를 받았던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정진상이다라고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2018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극단 선택을 하신 그분이겠지만 보고까지 받았던 것도 정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검찰 같은 경우는 진술서뿐만 아니라 증인신문까지도 이제 그렇게 이재명의 취지에 맞게끔 이재명의 요청에 맞게끔 증인신문도 이루어졌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2019년도 2월 달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증인신문 이후에 김진성 씨가 정진상한테 문자를 또 보냈던 겁니다. 문자를 이제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 김진성 씨가 이제 그 정진상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맞춰가지고 뭐 진술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정진상이 하는 얘기가 너무 수고가 많았다, 수고하셨다,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고 또 김진성 씨는 힘냅시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잘 말씀드리고 변호사하고 상의한 내용대로 답변을 잘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라고 하는 게 어떤 변호사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측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그 변호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거 뭐 얘기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교사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2018년도 12월 달에 작성했던 진술서 그 진술서 같은 경우도 이재명의 요청에 맞게끔 진술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왜? 그게 아니고서야 미쳤다고 김진성 씨가 그 진술한 그 내용을 갖다가 문자 메시지로 이재명의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2019년도 2월달 증인신문 또한 이재명의 요청에 맞게끔 이루어졌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진상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김진성 씨가.
애당초 법원에 가서 위증을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진술서도 그리고 또 증인신문도 모든 것들이 이재명의 그 요구에 맞게끔 이루어졌다라고 이미 지금 김진성 씨가 실토가 주는데 뭐가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건 짜깁깁니다. 짜깁깁니다. 이 얘기만 지금 막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그거를 들어주겠습니까? 굉장히 죄가 이거는 악질인 겁니다. 그냥 법원에서만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 진술서도 증인 신문까지도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위증만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는데 이거는 지금 일타 쌍피인 거 아니겠습니까? 쌍피도 아니지 뭐 트리플 아닙니까? 지금 세 개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명백하게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법원은 이재명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